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로우전 유럽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거역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과 협상하고 임시 휴전안에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그것을 어기고 이렇게 이 러시아 측에 먼저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도 물론 여기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문서 기밀 해제가 되어서 이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미티드 행아웃입니다. 그리고 22 유로존에서 CBDC를 도입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전쟁 자금용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군 구라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종이관, 바디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역시 이 러우전을 3차 대전으로 확대하려는 그 계획의 일환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JFK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JFK가 암살되고 자, 이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모사드도 등장하고, FBI, CIA, 각종 단체들이 등장하죠. 군산복합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존재하는데, 미국의 이 CIA나 정부, 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기밀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이것이 10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딱 보고 우리가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리미티드 행아웃이 아닌가. 리미티드 행아웃은 전체 이제 100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그중에 한 20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전체 그림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CIA가 만든 전형적인 이제 이 프로파간다 수법입니다. 무언가 약점이 걸렸을 때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자, 그런데 전체 다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면은 사람들이 이쪽만 보게 되죠. 전체 그림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어제 공개 문서 중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 아들이죠. 힐러리와 상원의원 대결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JFK 살아있었다면 아마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마침 이 공교롭게 힐러리와 이제 뉴욕주 상원의원을 겨루는 그 시점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은 배신자다. 이 바이든을 보고 미국의 이익을 해외 어떤 세력과 연대해서 미국의 이익을 팔아먹는 인물이다. 이 점을 예전에도 1994년에 간파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은 외교 부문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딥스테이트 노다지죠. 해외 어떤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과 연계해서 미국의 이익을 팔아먹고 반대로 해외에서 어떤 이득을 취득하는데 그것이 자신 손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의 본체입니다. 모국을 배반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이 글로벌리스트 일원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팔아서 해외에 상납합니다. 일부분이죠. 자, 그런데 해외에 가서 해외에서는 그 반대국보로 무언가 줍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 돌려주지 않고 내가 챙기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글로벌리스트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국을 배신하고 자기의 이익을 해외에서 챙기고 그 다음에 해외에 또 파킹을 해둡니다. 이 조 바이든은 1990년대부터 특히 중국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JFK 주니어가 깨뜨려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개된 문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JFK 암살과 관련되어서 CIA의 방첩 책임자 제임스 앵글턴. 이 제임스 앵글턴은 자, 어떤 이스라엘, 모사드 이런 것과 연관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을 일단 자신이 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BI에 토스하는 거죠. 일단 이 미국 내 사건, 달라스에서 이제 JFK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FBI가 수사를 하죠. 그런데 CIA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첩보를 합니다. 만약 해외 어떤 정보기관이 연루가 되어 있다, 혹은 미국의 적, 쿠바라든가 소비에트, 이런 세력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CIA가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서를 취합하면서 정보가 자신에게 들어오면은 일단 자신이 걸러버립니다. 특히 이스라엘 관련된 거죠. 이런 것은 이 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관련돼 있다. 이런 내용은 싹둑싹둑 지워버린 거죠. 이런 작업을 이제 앵글턴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사드가 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 뭐 석연치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FBI 토스했다. 그럼 FBI 입장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받은 정보에는 뭐 이스라엘이나 모사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럼 과연 FBI가 몰랐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대충 돌아가는 정황을 뭐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스크리닝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FBI는 이 오스왈드를 단독 범인이다. 이제 단독 범인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무언가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스크리닝을 걸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기는 모르겠다, 받은 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비밀 작전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 뭐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문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운스 리뷰에 나왔는데 2022년 6월 5일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앵글턴과 모사드 그리고 케네디 암살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관 관계들 이런 내용은 이미 뭐 책으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요약된 것도 있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마틴 샌들러는 오래 전부터 이 배후에는 모사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 내용은 미국 정치 방송에 나옵니다. 미국의 뭐 교육 방송에도 나오고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들어도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 샌들러라는 사람이 모사드가 범인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 시청자들도 다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IA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린던 존슨도 아니다. 뭐 피델 카스트로, 쿠바도 아니다. 모사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모사드는 아니고 CIA야. 뭐 린던 존슨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오스왈드야, CIA야, 린던 존슨이야, 아니면 모사드야, 아니면 뭐 소비에트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A라는 학자, B라는 학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리미티드 행옷입니다. 전체 진실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때 당시 이제 CIA 직원이었습니다. 예일 대학 다닐 때 이 사람의 별명이 퍼피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뭐 제가 영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로버트 드니로하고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 예일대 다니는 학생인데 CIA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뭐 CIA 전신 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모델 이것을 사실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모습. 이 사진은 지금 부통령일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JFK가 암살되는 날 이 퍼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행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내가 어디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수상한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CIA 국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통령이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띨띨한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는 2000년에 자,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이상한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당시는 이제 펀치카드로 찍었습니다. 이 부정이 좀 명확했는데 어쨌든 아들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 자, 연임을 할 때 오하이오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자, 이렇게 승패를 바꾼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스마메릭 들어보셨죠? 이 베네수엘라 이제 최초의 부정선거를 한 선거기계 그것을 만든 사람도 이 아들 부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도미니언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시 일가는 뭐 합스부르크 후손으로서 그리고 일루미나티 가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그의 다른 아들 제 부시 이런 애들도 있죠.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바로 레이건이 총에 맞았습니다. 만약 그때 레이건이 사망했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묘하죠. 어쨌든 이 부시 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961년 뭐 이 문서를 해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셔 슐레진저 15페이지 이 분량의 이제 메모가 나옵니다. 이 슐레진저는 CIA를 국가 내 불량 국가,
이제 state 이제 인사이드에 이제 미국 안에 있는 불량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자 이제 쿠바 침공 보고서 CIA와 군부가 케네디를 쏘겠습니다. 여기에 격분해서 CIA를 1000개의 조각으로 찢어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CIA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핵 개발 관련돼서 이스라엘은 당시 이제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케네디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핵을 개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케네디는 그 이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어디가 진실인가? 둘 다 범인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혹은 한쪽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전히 모호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사실 어제 공개됐던 내용 우리가 대부분 짐작했던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JFK 아들이 이제 조 바이든을 배신자라 불렀다. 미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자다. 왜 해외 팔아먹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CIA가 모든 작전을 오케스트레이션 했다. 그리고 모사드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다. 카자리아 마피아 등장하고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미국 정부가 자신의 대통령을 이제 백주대낮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만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CIA 관련돼서 온갖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네디 때가 이제 가장 심각했죠. 케네디는 진짜 1000개 조각으로 날려버리려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직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리겠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케네디는 무지개 다리에 건너갔습니다. 지금 이 CIA가 엄청난 괴수가 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벤 게리슨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CIA 탓이다. 이렇게 돌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CIA 역시 일종의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수인이라는 거죠. 이 미국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소수의 어떤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CIA 배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IA를 너무 과장해서 보면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CIA는 여전히 에이전트. 그런데 미국 국민들의 에이전트가 아니고 미국 정부의 에이전트도 아니고 미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의 에이전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구룩에서 JP 관련된 이제 문서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구룩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음모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는 없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은 모사드 같고 어떻게 보면은 CIA 같고 마피아 같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쿠바, 소련 이런 건데 그러나 명확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호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이 이번에 공개의 목적이 아닌가. 자, 리미티드 행아웃입니다. 전체 100이 있으면은 한 30만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100%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이제 진실을 이렇게 일부분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로우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푸틴과 전화 협상에서 자, 임시 휴전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자. 자, 그래서 러시아는 날아가던 순양 미사일로 다 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또 이제 드론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보관소 여기 탱크 한 개가 터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피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가 지시를 했는데 젤렌스키가 어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거절하고 거기다 그냥 글자 그대로 뺨을 때린 겁니다. 이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자, 어제 이 영국의 이제 스카이TV죠. 스카이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크루스크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일부 병사를 잃었다. 일부 병사를 잃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상 7만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일부 병사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 거죠. 정말 영국의 어떤 이 비인간성, 반인륜, 참 제가 이 방송이라서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든데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힐즈에서 이런 컬럼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더 힐은 미국 의회를 대변하는 이제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대부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그의 발언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사실이다.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죠. 이 전쟁 발발을 하는데 핵심적인 것, 즉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들, 이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해쳤다는 겁니다. 폭력이 시작된 거죠. 2014년 폭력이 시작됐다. 누가 시작했는가? 우크라이나 내 네오나치 세력이다. 우익 무장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이제 돈바스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젤렌스키가 민스크 협정을 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주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민스크 협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역시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이제 프랑스와 독일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크롱이 이 푸틴에게 그 민스크 협정 법적인 효력이 없어. 국제법적 효력이 없어. 이렇게 푸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은 공식 국가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지역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푸틴이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미국 서구 다역이 들러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이쪽에 이제 트럼프 지지자 같은데 트럼프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조 바이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역시 여기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파괴될 거다. 지금이라도 빨리 평화협정에 나오라. 이런 컬럼이 올랐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류 세력도 우크라이나 둘러싼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우크라이나 의회가 러시아를 금지를 했습니다. 공식 언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 우크라이나가 들끓었죠. 자, 그리고 당시 이제 선거를 새로 치렀을 때 이제 대통령이 이게 친러 측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지 못하고 마이단 폭동을 일으켜서 뒤집어 버렸죠. 이 갈등의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2008년도 이제 부카레스트에서 조지 W 부시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를 나토에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 떠들면서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과 서구의 낙지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오콘 세력들, 이들의 계획된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구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푸틴이 두려워하기를 이렇게 바랄 겁니다. 푸틴이 두려워한다. 내가 두렵다. 그런데 나는 이 러시아를 먼저 생각하고 러시아 국민들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적인 이익,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푸틴은 두려울 이렇게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러시아 국민들의 이익에 의해서 가이드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박수를 받았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어제 트럼프가 이제 푸틴과 이야기를 하고 휴전 협정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에 통보를 했죠. 이 젤렌스키는 트럼프 엿먹어라 이러고 드론을 날렸습니다. 드론을 러시아 쪽으로 날렸죠. 그런데 그 전에 이 푸틴이 트럼프와 이제 합의를 볼 때 그 순간에 러시아 드론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그 드론을 다 요격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세르 시스템을 이용해서 6개를 요격하고 한 대 날아가는 것은 이 러시아의 이제 제트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쏘아서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의 이제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런데 그 직후 이 젤렌스키는 또 드론을 러시아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또 이제 이렇게 정유시설 이런 데 타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뺨을 때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거짓말 방송들 이런 데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된다. 트럼프가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푸틴이 뒤통수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이 한국의 수많은 거짓말 세력들, 특히 로전 관련돼서 거짓말 세력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신문이 나게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류 언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유튜브 채널들, 이들이 모조리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로전 러시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젤렌스키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도 거역을 하는가? 물론 A라는 나라가 미국을 거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사정도 아니고 미국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뒤통수를 때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핀란드에 갔습니다. 핀란드에 가서 핀란드의 군사적인 도움도 받고 원조도 받고 또 계속 싸우고 어쩌고, 그리고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이제 푸틴과 트럼프가 협상을 했는데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고 드론을 날린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 원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로 다 돌려받는 거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정신이 아니고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 배후 세력은 미국 대통령도 무시할 만큼 큰 범위의 어떤 넓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글로벌리스트 세력이라고 이렇게 추정해도 틀리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 한 명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도 트럼프를 따르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F-16 2대가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낮게 쫙 날랐는데 러시아 측이 이것을 포착하고 일단 수호의 35를 띄웁니다. 아주 낮게 나는 전투기는 이제 S-400이 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데 뜬 이제 수호의 35가 레이더를 비추고 그 다음에 탐지해서 그것을 정보를 이제 S-400에 줍니다. S-400은 미사를 쏘고 그것이 이제 한 대를 격추시킨 거죠. 이것은 낮게 날아오는 이제 공중 물체, 이것에 대한 이제 러시아의 티피컬한 어떤 대응 방안입니다. 자, 그리고 CBDC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CBDC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 이 CB 이제 유로 중앙은행입니다. 유로존이죠. 이쪽에서 CBDC를 이제 10월에 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견된 거죠. 일단 EU 유로존이 일단 전체주의 사회로 흘러간다. 내가 CBDC를 사용하면은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것을 ECB가 다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이 CBDC가 도입되면은 일단 CBDC는 그 자체로 암호화폐 이런 개념이랑 다릅니다. 이 CBDC는 일단 모니터리 팔리시, 이 통화 정책에 그대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종이 화폐를 예를 들면 100을 찍어냈다. 그런데 CBDC가 도입되고 CBDC가 한 30 찍고 그 다음에 종이 화폐가 한 70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통화량 증발을 100으로 한다. 언뜻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CBDC라는 툴, 그리고 국가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툴이 생깁니다. 이것 자체로 통화를 증발시킨다. 즉 일종의 이제 스텔시한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종이 화폐를 100을 찍어냈는데 그대로 종이 화폐는 100을 찍어냅니다. CBDC를 들고 추가로 30, 40을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쓰는가? 바로 전쟁입니다. CBDC로 만들어진 유동성,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바로 이 전시 경제, 이 케인지안 전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거다. 유럽의 이제 경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측면도 있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CBDC를 만든다. 이것만 봐서는 유럽의 거대 세력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CBDC라는 새로운 툴을 이렇게 이제 출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야 칼라스 EU의 외교를 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베테랑들을 초빙해서 자, 이제 유럽의 군인들에게 실전 경험을 전수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북한군 구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대패했습니다. 장비면에서, 병력면에서, 그리고 병력의 질. 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최정예의 병력을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외국 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러시아에 패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군 때문이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농담조로 이런 방송을 했는데 진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더군요. 자, 북한군은 존재하지도 않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병사가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장 현황, 지금 이제 쿠르스크든 다른 돈바스 지역이든
이 군인들 중에 한 2명 중에 1명은 고프로 같은 것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전장 현황을 여기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죠. 그리고 수백 대의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 정찰 드론 그리고 위성 자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엄청난 장비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장에서 단 1명의 북한군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연출된 자료들 뭐 어디 데리고 와가지고 뭐 연출하고 이런 것은 다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북한군구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11,000명을 투입했다. 뭐 저는 그래도 뭐 북한 포탄도 오고 북한 포탄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까만색이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제는 이제 녹색입니다. 152mm 포탄이죠. 그래서 저는 뭐 몇십 명, 몇백 명 뭐 이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만 그것조차 포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북한군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북한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여당도 하고 야당 과연 모를까요? 거기에도 군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IQ가 한 80 정도만 되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역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전히 한국은 탄핵 사태로 시끄러운데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의 주류 언론들, 유럽의 언론들, 이들은 여전히 북한군 떡밥을 꺼내 들고 있는 거죠. 북한군 떡밥의 최종 목적은 유럽의 군을 우크라이나로 파병하는 겁니다. 혹은 미군이 들어간다. 혹은 한국군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몇 달 전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10,000명 보냈는데 한국군도 참관단으로 보내자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을 한국 공군이 직접 폭격하자 이런 미친 이야기까지 했죠. 쉬는 시간 잘 챙기겠다. 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국입니다. 야, 러시아는 북한군도 보냈는데 왜 영국군은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제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크롱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데 핑계가 무엇인가? 북한군, 푸틴은 북한군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떡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있든 트럼프가 없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를 넘어선 어떤 글로벌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역시 이렇게 컨트롤되고 있는데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철저하게 입국닥을 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현백, 바디백입니다. 바디백 3,000개 작년 12월에 더 샀다. 이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종이관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 문자 자체는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의가 계엄이랑 연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김어준, 이런 사람들 때려잡으러 가는데 무슨 3,000개 종이관이 왜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쨌든 작년 8월에 이 종이관 3,000개 이야기가 나왔다. 이것은 한국군 파병, 혹은 이것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 종이관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용.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렇게 보면은 이 러우전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프로하노프, 이 러시아의 이제 정치 기고가라고 합니다. 제이슨 초이라는 이 젊은 양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3년째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전쟁 상대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3년 동안 미국 미사일, 미국의 정찰 위성, 미국의 군사 고문단,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 이들에 의해서 러시아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 협상은 우크라이나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의 평화 협상이다. 장래 체결될 평화 조약도 러시아 미국 간의 조약이 될 것이다. 이 조약에서 이제 러시아 미국이 핵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핵, 미사일 안보 문제,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이 공존하는 복잡한 세계 질서가 논의될 거다. 물론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 조약 내용에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자.
1차 체첸 전쟁 당시 러시아는 수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진격을 중단하고 또 휴전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적은 전열을 정비하고 또 반격을 가하고 또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뭐 간헐적인 휴전은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또 이제 또다시 무장하고 공격을 했죠. 미국의 정찰 위성은 미국제 하이마스를 딱 이제 러시아군 쪽으로 쏘고 뭐 이런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휴전,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 가상적 평화협정, 이제 잠정적인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애국심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정당한 러시아 도시인 이제 하르키프, 오데사, 니콜라이프, 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그리고 드네프르강 좌측, 이쪽이 만약에 여전히 우크라이나 손에 남아있다면 이것은 이제 결국 이 러시아 민족을 기만하는 꼴이 된다. 이것을 다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노보로시아 지역은 러시아가 획득을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푸틴 역시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투 없이 쉽게 수복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노리겠죠. 우크라이나 군대를 제 아무리 축소해봐야 미국과 영국 뭐 이들 세력들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킬 거다. 그리고 새로운 병력을 모아서 새롭게 훈련시키고 또 강한 군대로 만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인도 슬라브인이고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또다시 무장하면은 또 강한 군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은 패하고 무장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숨어서 조종사, 전차병, 포병 훈련시키고 강한 군대, 피해 굶주린 독일 국방군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필자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어야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에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소련을 해체시키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이제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삼류국가로 만든 것. 이 네오콘과 이제 브레진스키 구상이죠. 자, 여기에 이제 옐친이 바보같이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만약 옐친이 미래 러시아 모습을 봤다면 여기에 사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벨로베자, 이 소비에트를 해체하면서 자, 막 여러 가지로 뜯어냅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극을 야기했다는 거죠. 타지키스탄 내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학살극,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그리고 뭐 조지아, 아파지아, 남오세티아 간의 전쟁,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 그리고 체첸 전쟁,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습니다. 이 소비에트 마지막에 이제 고르바초프나 옐친 이들이 잘못해서 이런 비극의 유산을 우리가 지금 물려받고 있는 거죠. 푸틴 때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옐친에 대해서 옐친은 파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은 이 푸틴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보로시아를 완전히 획득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힘을 쓸 수 없는 내륙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이 푸틴에게 임페라티브라는 거죠.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러시아의 진정한 평화가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달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